KF-21. 축구장 50곳 크기를 파괴. 실제 전투 전자전기 EMP 공격 성공. 상상 이상. 초격차 기술. 중국 망연자실. 중국 군용공항과 제-20 전투기 초비상. 현재 KF-21에는 미국 GF414 엔진이 쓰이고 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휘와 제휴의 라이선스 방식으로 생산한다. 원천 기술은 지휘가 갖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조립과 생산을 한다. 한국 공군용 KF-21 120대에 장착될 F414 엔진 공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해외 수출 과정에서는 잠재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항공기 엔진은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요구한다. 엔진을 개발한 뒤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시험을 하면서 운용 경험을 축적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야 한다. 항공기 엔진 독자 개발이 가능한 국가가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에 불과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합작 개발로 범위를 넓혀도 영국, 독일이 추가되는 정도다. 한국은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크고 수요도 적었으며 예산도 부족해 관련 기술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미국과 중국 등 선진국은 엔진 수요가 많았고 100여 년에 걸친 비행기 제작 경험이 있었던 덕분에 엔진을 개발해 수익을 올렸다. 이들 국가는 엔진 기술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국 엔진이 사용된 제품, 장비 등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제3국 이전이 어렵다. 미국 엔진을 쓰는 KF-21을 수출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방산 수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방위사업청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엔진 국산화를 추진 중이다. 우선 2020년대 중반부터 2030년대에 걸쳐 모습을 드러낼 저피탑 무인정찰기와 저피탑 무인편대기에 국산 터보팬 엔진을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기술을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2040년 이전에 F414 엔진과 유사한 국산 엔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국산 엔진이 순조롭게 개발될지는 불확실하다. 항공기 엔진 개발 경험이 있던 중국조차도 제-20에 탑재할 W-15 엔진을 개발해 양산하기까지는 약 30년의 시간과 25조 원의 예산이 필요했다. 국산 엔진 개발도 유사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기존 계획대로 진행해도 10여 년 동안은 미국의 승인에 의해 KF-21 수출이 영향을 받는다. KF-21은 수명주기 내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는 2030년대 이후 KF-21이 해외 시장에서 6세대 전투기에 밀려날 위험으로 직결된다. 엔진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지휘 외에 다른 파트너를 찾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F-15K의 경우 1차 도입부는 GE, 2차 도입부는 PW 엔진을 쓰고 있다. KF-21은 한국의 항공우주산업 역량을 결집해 만든 최초의 다목적 전투기다. 부가가치를 더욱 키우려면 항공무장과 엔진 등 핵심 장비의 운용 및 개발 전략을 정교하게 짜야 한다. 그래야 자주 국방과 산업진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 중국 매체 아인풋 뉴스 영문판은 중국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 주력 전투기 제-10을 원조해준다면 북한 공군이 대한민국 공군을 이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흥미로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2023년 12월 25일 기사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편을 통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중국 청두 항공기공업 그룹에 의해
개발된 단발 엔진 전투기 J-10은 미국 록히드 마틴의 F-16에 비교되고 있는 기종입니다. A, B, C 세 종류의 파생형이 있는데 현재 중국 공군이 560여 대 운용하고 있는 실질적인 중국의 주력 전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성 국가 인도가 프랑스 라파를 도입하게 되면서 대응책을 고심하던 파키스탄은 J-10의 최신 버전인 C형의 도입을 고려하게 되었고 중국 정부가 이를 허용함으로써 2022년 최초의 수출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주력 전투기 J-10의 도입을 원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 북한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중국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 북한의 J-10을 제공해준다면 과연 대한민국 공군에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논쟁이 벌어지게 된 데는 이런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번역해볼 중국 영문 매체 아이누프 뉴스 기사는 꽤 합리적인 시각으로 주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술기 숫자를 엉터리로 인용하거나 중국의 항공우주기술이 러시아를 넘어섰다고 자부하는 부분에서 불편함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 외의 기사의 전체적인 논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럼 작년 크리스마스인 2023년 12월 25일 중국 영문 매체 아인푼 뉴스가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정세가 점점 더 긴박해지면서 많은 중국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지금은 소원해진 친구 북한을 걱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내 총생산의 1%에 불과한 경제력을 지닌 가난한 나라 북한은 지난 40년 이상 공군력 강화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고 이는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제공권 확보를 두고 대한민국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런 이유로 만약이라는 전제하에 생각해 보았다. 우리, 중국, 주력 전투기 J-12 북한 공군을 지원한다면 대한민국 공군과 경쟁이 가능한 것일까? 규모만 놓고 보면 북한 공군은 병력 11만, 예비군 40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도합 300대 이상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은 수적으로는 대한민국 공군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 공군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냉전 시대의 유산인 미그-15, 미그-21, 미그-29 등을 여전히 현역 전투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며 그나마 가장 현대적인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미그-29조차도 1980년대 기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시대에 낙후된 전투기 성능은 물론이고 북한 공군의 지상정비 능력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더욱이 미그-15나 미그-21 같은 기종들은 이미 반세기 이상 운용되어 왔기 때문에 노후화 문제가 매우 심각할 수밖에 없다. 예산 부족으로 북한 전투기 대부분은 제대로 된 정비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로 인해 북한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들의 가동률은 최저 기준인 50%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사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한때 북한 공군도 영광의 시대를 누렸던 시절이 있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6년 북한은 베트남을 지원하기 위해 비밀리에 자국 공군을 파견했던 적이 있다. 베트남 전장에서 북한 공군은 소련제 미그-17 및 미그-21의 탁월한 성능에 힘입어 힘든 전투를 치른 끝에 미 공군 소속 F-105 폭격기 12대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꽤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은 대한민국을 압도하는 공군력을 유지했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련으로부터 당시 최강의 전투기라고 칭송받던 미그-29까지 도입했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의 붕괴는 북한 공군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너무 오랜 시간 소련의 군사원조에만 의존하고 있었던 데다 독자적인 항공산업을 구축하지도 못했던 북한에게 있어 소련의 붕괴는 첨단 전투기를 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의 상실을 의미했다. 그 결과 오늘날 북한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40여 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며 거의 모든 면에서 심각하게 낙후된 상태다. 중국 주력 전투기 J-10의 도입으로 북한의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일부 중국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현대적 기준에 부합하는 첨단 전투기가 시급한 북한 공군이기 때문에 중국의 주력 전투기 J-10을 북한에게 제공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한다. 과연 J-10이 북한의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럼 여기서 먼저 대한민국 공군의 발전 상황을 살펴보자. 현재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주요 장비들은 주로 미국에서 도입된 것들인데 F-15K 슬래미글 60여 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30여 대, F-16 전투기 130여 대, K-50 60여 대, F-552 200여 대 그리고 F-4 팬텀 130여 대 등이 이에 속한다. 중국 INF 뉴스가 인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군 전술기 숫자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총합 600대가 넘는 전술기 숫자는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15K 59대, F-35A 39대, 블록 72분의 7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KF-16 131대, F-16C D 블락 52급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F-16 PBO 34대, F-52 F-80대, F-42 팬텀 18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F-50 60대로 총 421대가 됩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F-50과 동일한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유사시 실전 투입이 가능한 T-50 40여 대도 추가되어야 합니다. 여기 더해 대한민국은 자체 역량으로 5세대 전투기 KF-21 보람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비록 현재 완성된 KF-21 보람에는 4.5세대 전투기에 불과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매우 밝아. 북한 공군이 중국 공군의 지원을 받아 J-10을 확보한다고 가정하더라도 J-10의 성능은 미국이 만든 F-16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러나 대한민국 공군이 첨단 지상 레이더와 E-737 PSI, 공중조 기경 보통제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북한 공군을 아득하게 뛰어넘는 수준의 상황 인식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중국 주력 전투기 J-10 자체의 성능이 미국 F-16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대한민국 공군은 기술적으로 더 한층 발달해 있는 F-15K와 F-35A를 전력화했다. 대형 중전투기 F-15K는 중간 정도 크기의 J-10이나 F-16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한 무장 탑재력과 넓은 전투행동 반경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 가장 진보된 전투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와 조우하는 경우 뛰어난 스텔스 특성 때문에 J-10 탑재 레이더가 F-35를 조준하고 발사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 된다. 솔직히 말해서 만에 하나 북한이 J-10을 획득하더라도 대한민국과의 공중전에서 승리할 확률 또한 매우 낮다. 북한 공군의 훈련 시스템은 너무나도 시대에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J-10이 얼마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